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차분한 목소리가 허름한 민원실 안을 갈랐습니다. 좁은 창구 너머 검은 점퍼의 지저분한 모습의 사내가 눈을 가늘게 뜨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정체를 감춘 채 일부러 서류를 흘리고 말을 꼬고 불만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한 글자, 한 문장마다 조심스레 되묻고 설명하고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이 사연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명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진심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녁 7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한건설 회장 공간의 식당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천장의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려보냈고 하얀 식탁보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한정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준호는 식탁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굳게 쥐어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오늘 저녁 그는 마침내 부모님께 은교와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3개월 동안 준비해온 말이었죠. 아버지 명호는 식탁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답게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벗어놓은 상태였어요. 60대 중반의 나이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오늘따라 유난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는 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아 찻잔을 손에 든 채 아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떨리지 않았어요. 이미 수십 번 연습한 말이었으니까요. 명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죠. 말해봐라. 준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저는 지금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하지만 명호는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그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누군데? 이름은 박은교입니다.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요. 저보다 1살 어립니다. 그 순간 명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금류처럼요. 공무원? 무슨 직급이지? 준호는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죠. 9급 일반직입니다. 민원실에서 시민들을 응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웃음이 아니었어요. 조롱에 가까운 표정이었죠. 9급 공무원이라고. 그러니까 민원실 창구 직원 말이지. 네. 하지만 은교는 잠깐. 명호가 손을 들어 준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말했어요. 너는 지금 대한건설 후계자야. 우리 집안은 3대째 건설업계를 이끌어왔고 너는 그 4번째가 될 사람이다. 알겠지. 압니다. 하지만 이건 회사와는 별개입니다. 별개라고. 명호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차가운 얼음처럼 냉정한 톤이었어요. 준호야, 너는 지금 내가 누구인지 잊고 있는 것 같구나. 우리 집안과 9급 공무원의 집안은 격이 다르다. 이건 차별이 아니야. 현실이지.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어요. 하지만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람을 보셔야 합니다. 직급이나 집안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본다고.
명호가 찻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식탁이 가볍게 흔들렸어요. 좋아. 그럼 물어보자. 그 여자는 어느 대학을 나왔지? 부모는 뭘 하시나? 집은 어디 사는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내 생각엔 그럴지 몰라도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요. 그는 간신히 참으며 말했습니다. 은교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시민들을 돕고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을 보셔야 합니다. 명호는 팔짱을 끼고 아들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묘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착하다고, 성실하다고,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진짜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구나.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투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무슨 뜻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말은 간단해. 나는 그 여자를 인정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소용없어. 결혼은 두 집안이 만나는 일이야. 구급 공무원 따위와 우리 집안이 어울릴 리 없지. 그 순간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쿵 소리를 냈어요. 따위라고요. 아버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명호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둘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마주 봤어요. 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지만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정신 차리길 바란다. 사랑 따위에 눈이 멀어서 집안을 망치지 마라. 저는 사랑 따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교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소중한 사람이 과연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합당한지는 내가 판단하겠다. 너는 아직 어려서 세상을 몰라.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32살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합니다. 명호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좋아. 내 뜻대로 해봐라. 하지만 내가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여자는 절대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수 없다. 명심해라. 그 말을 끝으로 명호는 식당을 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준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준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께서 화가 많이 나셨구나. 조금 시간을 들여봐.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은교가 우리 집안과 안 어울린다고요. 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야. 다만 방식이 좀 다를 뿐이지.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제 행복보다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나와 자신의 방으로 향했죠. 복도를 걸으며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자국을 남길 정도였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을 때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한편 식당을 나온 명호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손가락으로 책상을 똑똑 두드리며 중얼거렸죠. 박은교라. 구급 공무원. 그의 눈빛에는 묘한 빛이 어렸습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호기심과 계산이 섞인 표정이었죠. 명호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어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그 여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말이야.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아끼는 여자가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순진한 아들을 속인 것인지 알아볼 작정이었죠. 밤은 깊어갔습니다. 회장 공간의 불빛은 하나둘 꺼져갔지만 서재의 불만은 새벽까지 켜져 있었어요. 명호는 오랜 시간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은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은교야, 어젯밤에 부모님께 말씀드렸어. 전화 너머로 은교의 긴장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할 수는 없었죠. 아버지가 반대하셨어. 많이 화내셨고, 은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준호 씨. 미안해. 내가 더 잘 설득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준호는 은교의 차분한 목소리에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어요. 아버지가 무슨 일을 꾸밀지 알 수 없었거든요. 은교야, 조심해. 아버지가 뭔가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 계획이요. 응.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조심해. 부탁이야. 은교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은교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데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나는 떳떳하게 일하고 있어. 두려워할 필요 없어. 아침 8시 50분 시청 민원실 앞 복도에는 벌써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노란색 번호표를 손에 쥔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있거나 복도 벽에 기대 서 있었어요. 어떤 이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어떤 이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은교는 가방을 어깨에 맨 채 민원실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네이비색 정장에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그녀는 출근길부터 가볍게 웃으며 동료들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 대리님도 좋은 아침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동료들은 무덤덤하게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민원실의 아침은 늘 바빴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었어요. 은교는 익숙한 듯 자신의 자리로 갔습니다. 창구 번호 3번, 그녀의 이름표가 붙은 책상이었죠. 가방을 내려놓고 컴퓨터를 켜는 동안 은교는 창밖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녀는 작게 숨을 들이마시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들자. 9시 정각 민원실 문이 열렸습니다. 대기하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어요. 번호표 기계 앞에는 금세 줄이 생겼고 키오스크 앞에는 당황한 얼굴의 노인들이 서성였습니다. 은교는 자리에서 일어나 키오스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화면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셨거든요. 할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은 작은 글씨들을 읽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할머니, 도와드릴까요? 은교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안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글씨도 작고 버튼도 많고. 괜찮으세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제가 옆에서 알려드릴게요. 은교는 할머니 옆에 서서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목소리는 천천히 또박또박 할머니가 알아들을 수 있게요. 다른 민원인들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은교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여기 주민등록 발급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 본인 인증하시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가 드디어 번호표를 뽑았을 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젊은 사람이 참 친절하네. 천만에요. 자리에 앉아 계시면 번호 부를게요. 은교는 다시 자신의 창구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벌써 대기 번호가 20명이 넘게 쌓여 있었어요. 그녀는 마이크 버튼을 눌렀습니다. 1번 민원인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젊은 남자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은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업자 등록 신청하러 왔는데요. 서류가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어요. 남자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은교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빠진 부분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문제를 발견했죠. 여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빠졌네요. 사업장 주소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예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에이, 그걸 깜빡했네. 다시 가져와야 하나요? 네, 죄송하지만 필수 서류라서요. 대신 오늘 다시 오시면 바로 접수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미리 검토해 놨으니까 다른 건 문제 없으세요. 남자는 한숨을 쉬었지만 은교의 친절한 설명에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올게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다음 민원인, 또 다음 민원인. 은교의 하루는 쉴 틈 없이 흘러갔습니다. 외국인 부부가 왔을 때는 번역 앱을 켜서 천천히 설명했고 서류를 잘못 작성한 청년에게는 다시 쓸 수 있도록 양식을 새로 출력해줬어요. 화가 난 표정으로 찾아온 중년 남성에게는 차분하게 규정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옆 창구의 김대리는 은교를 힐끗 쳐다보며 작게 혀를 찼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줄 필요 있나? 시키는 일만 하면 되지. 앞 창구의 이주임도 속삭이듯 말했어요. 저러다 나중에 피곤해. 민원인들이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될 텐데. 하지만 은교는 그런 말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리지 않는 척 했어요. 그녀에게는 분명한 신념이 있었거든요. 공무원이니까 친절해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니까 돕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하나둘 자리를 비웠습니다. 하지만 민원실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사람들은 계속 들어왔어요. 은교는 도시락을 책상 서랍에 넣어둔 채 민원인들을 계속 받았습니다. 점심 안 먹어요. 김대리가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은교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어요. 조금 이따 먹을게요. 지금 대기 인원이 많아서요. 에휴, 그러다 위에 탈나요. 김대리는 고개를 저으며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은교는 다시 화면을 바라보며 다음 번호를 불렀어요. 오후 1시쯤 한 젊은 여성이 아기를 안고 왔습니다. 아기는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고 엄마는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서류는 바닥에 떨어졌고 가방 안에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교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주워줬습니다. 그리고 물티슈를 꺼내 젖은 책상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천천히 하세요. 아기가 배고픈가 봐요. 죄송해요. 너무 소란스럽게 해서. 아니에요. 아기는 원래 우는 거예요. 저도 조카 키워봐서 알아요. 은교는 아기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기는 신기한 듯 울음을 멈추고 은교를 바라봤어요. 엄마는 그 사이 서류를 정리했고 은교는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줬습니다.
출생신고 접수 완료됐습니다. 일주일 후에 등본 발급 가능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데는 눈치 주던데 여기는 너무 친절하시네요. 당연한 일한 거예요. 조심히 가세요. 젊은 엄마가 나간 뒤 은교는 잠시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며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2시였습니다. 도시락은 여전히 서랍 속에 있었죠. 그때 휴게실에서 돌아온 이주임이 은교의 책상 옆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박 주임,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결국 손해보는 건 자기야. 은교는 고개를 들어 이주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보다는 냉소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제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문제라니까. 혼자 너무 잘하면 다른 사람들이 피곤해진다고. 이 주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로 갔습니다. 은교는 잠시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 한편이 답답했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으며 다시 화면을 켰습니다. 상관없어.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할 거야. 오후 3시 민원실은 여전히 붐볐습니다. 은교는 쉬지 않고 민원인들을 응대했어요. 목소리는 점점 쉬어갔지만 미소는 여전히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손가락은 빨라졌고 서류를 정리하는 동작은 더욱 능숙해졌죠. 그녀의 창구 앞에는 다른 창구보다 줄이 더 길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려도 은교의 창구를 선택했어요. 친절하고 정확하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오후 5시 드디어 민원실 문이 닫혔습니다. 은교는 자리에 앉아 오늘 처리한 민원 건수를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75건이라는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숫자였죠. 그녀는 서랍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밥이었어요. 하지만 은교는 개의치 않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배가 고팠거든요. 동료 직원들은 하나둘 퇴근 준비를 하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무도 은교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녀는 혼자 식은 도시락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빛이 민원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긴 하루였지만 은교의 마음속에는 뿌듯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그들의 감사 인사를 들었으니까요. 내일도 힘내자. 은교는 작게 중얼거리며 도시락을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챙겨 민원실을 나섰어요. 복도는 이미 한산했고 청소 아주머니만이 바닥을 닦고 계셨습니다. 은교는 청소 아주머니께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주머니 수고하세요. 어머, 박 주임님.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하셨네요. 괜찮아요. 아주머니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은교는 미소를 지으며 시청 현관을 나섰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 은교는 휴대폰을 꺼내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잘 보냈어요. 사랑해요. 메시지를 보낸 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은교는 작게 미소 지으며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챕터 2는 은교의 평범하지만 성실한 하루를 보여주며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진심과 노력이 빛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곧 그녀를 시험할 큰 파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시청 민원실은 평소처럼 붐볐습니다. 번호표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키오스크 앞에는 여전히 서툰 손길로 화면을 터치하는 노인들이 있었어요. 은교는 어제와 똑같이 자신의 창구에 앉아 민원인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목소리는 밝았고 미소는 지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민원실 입구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회색 점퍼에 마스크까지 착용해서 얼굴에 반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걸음걸이는 어딘가 무게감이 있었어요. 그 남자가 바로 명호였습니다. 명호는 민원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창구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어요. 마치 사냥감을 찾는 매의 눈처럼요. 직원들의 표정,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 목소리 톤까지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1번 창구의 젊은 남자 직원은 민원인에게 대충 설명하고는 다음 사람을 불렀어요. 2번 창구의 여자 직원은 전화 통화를 하며 민원인을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명호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역시 공무원이란 이런 것들이지. 그러다 그의 시선이 3번 창구에 멈췄습니다. 은교가 있는 자리였어요. 은교는 할아버지 한 분에게 서류 작성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떨려서 글씨를 제대로 쓰지 못하자 은교는 자신의 펜을 내밀며 천천히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표정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호는 키오스크로 가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화면을 보니 은교의 창구 대기 인원이 가장 많았어요. 하지만 그는 일부러 3번 창구를 선택했습니다. 저 여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해 보자. 명호는 대기석에 앉아 은교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했어요. 서두르지 않았고 민원인이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형식적으로 일할 때 은교만큼은 달랐어요. 30분이 지나고 마침내 명호의 번호가 불렸습니다. 62번 민원인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명호는 천천히 일어나 은교의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모자를 더 깊게 눌러 쓰고 마스크를 고쳐 썼어요. 은교는 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명호는 일부러 무뚝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공장 부지 인허가 신청하러 왔소. 네, 서류 보여주시겠어요? 명호는 서류 봉투를 던지듯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은교는 잠시 놀랐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고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한 장 한 장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호는 팔짱을 끼고 은교를 노려봤습니다. 압박을 주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은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집중해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몇 분 후 은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객님, 여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빠졌네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도 제출하셔야 해요. 명호는 일부러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해? 다른 데는 이런 거 안 봤던데. 죄송합니다만 공장 부지는 환경 관련 서류가 필수예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라서요. 법하면 다야. 융통성이 없네. 명호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민원인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옆 창구의 김대리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은교는 침착했어요. 그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요. 하지만 규정을 어기면 나중에 고객님께서 더 불편하실 수 있어요. 지금 서류를 제대로 갖추시는 게 오히려 빠른 길이에요. 명호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이런 상황에서 얼버무리거나 윗사람을 찾곤 했거든요. 하지만 은교는 달랐어요. 규정을 명확히 설명하면서도 민원인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요? 제가 필요한 서류 목록을 출력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어디서 발급받으실 수 있는지도 적혀 있어요.
은교는 프린터로 가서 서류를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었어요. 명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귀찮게 왜 이런 것까지 하는 거지? 은교가 돌아와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기 표시된 부분만 준비하시면 돼요. 혹시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제 번호 여기 적어드렸어요. 명호는 서류를 받아들며 은교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맑았어요. 거짓이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죠. 고객님,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말에 명호의 가슴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는 서류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았소. 조심히 가세요. 서류 준비되면 다시 오세요. 명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민원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로 나온 그는 모자를 벗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저게 진짜일까? 아니면 연기일까? 명호는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형광펜으로 꼼꼼히 표시된 부분들, 손글씨로 적힌 전화번호. 이 모든 것이 진심에서 나온 행동처럼 보였어요. 그는 시청 밖으로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줬지만 명호는 한동안 서 있었어요. 고개를 들어 시청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3층 민원실 창문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이상한 기분이군. 명호는 차에 올라타며 중얼거렸습니다. 운전기사가 물었어요. 회사로 가시겠습니까, 회장님? 아니, 일단 집으로. 차가 출발했습니다. 명호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의 사람들, 신호등,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은교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들어본 말인가요? 명호의 인생에서 누군가 천천히 해도 된다고 말해준 적이 있었던가? 그는 항상 빨리, 더 빨리, 최고가 되라는 말만 들으며 살아왔어요. 집에 도착한 명호는 서재로 곧장 향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오늘 받은 서류를 펼쳐놓았어요. 형광펜 자국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은교, 너는 대체 어떤 사람이냐? 명호는 책상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어 오늘 본 것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은교의 말투, 표정, 행동 하나하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적으면 적을수록 그는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은교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거든요. 뭔가를 바라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적이지도 않았어요. 그저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이 있었을 뿐이었죠. 이건 시험이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명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편견이라는 단단한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준호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어요. 평소보다 부드러워 보였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녁 드세요. 그래, 알았다. 명호는 수첩을 덮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말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준호야. 네, 아버지. 그 여자, 은교 말이다. 어디서 처음 만났지? 준호는 놀라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이런 질문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도서관에서요. 우연히 같은 책을 집으려다가 인사하게 됐어요. 그래. 명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은교를 만나보실 생각 있으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호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묘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미 봤다. 네. 준호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명호는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나중에 얘기해 주마. 그는 서재를 나갔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버지가 은교를 만났다니. 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난 걸까요?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어제와는 달랐거든요. 조금이나마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사흘 후 명호는 다시 서류를 갖춰 시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변장을 하지 않았어요. 단정한 회색 양복에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습니다. 수염도 깨끗하게 밀었고 머리도 말끔하게 정돈했죠. 민원실에 들어선 명호를 보고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그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걸음걸이부터 자세, 표정까지 모든 것이 보통 민원인과 달랐어요. 명호는 키오스크에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이번에도 3번 창구를 선택했어요. 대기석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그는 민원실 내부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바빴어요. 하지만 명호의 눈에는 새로운 것이 보였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미묘한 위계 질서였죠. 특히 구석자리에 앉은 중년 남자가 눈에 띄었어요. 그가 바로 오 과장이었습니다. 오 과장은 50대 초반으로 민원실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이었어요. 공식적으로는 과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원실의 실세였습니다. 신입 직원 배치부터 민원 업무 분배까지 모든 것에 영향력을 행사했죠. 명호는 오 과장이 다른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직원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특히 은교를 바라보는 오 과장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68번 민원인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은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명호는 서류를 들고 일어나 창구로 갔어요. 은교는 명호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흘 전 그 지저분한 차림의 남자와 지금 앞에 선 신사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챈 것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금방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다시 오셨네요. 서류 다 준비하셨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명호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은교는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필요한 내용이 다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완벽하네요. 서류 다 갖추셨어요. 지금 바로 접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은교가 컴퓨터에 내용을 입력하는 동안 명호는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사흘 전과 똑같은 태도였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기색도 없었고 이전의 지저분한 모습을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으로서의 모습만 있었죠. 바로 그때 오 과장이 은교의 창구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명호를 힐끗 보더니 은교에게 말했어요. 박주임, 이거는 내가 처리할게. 은교는 고개를 들어 오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과장님, 제가 거의 다 끝났는데요. 괜찮아. 이런 큰 거는 내가 직접 하는 게 좋아. 고객님께 신뢰가 있으면 안 되니까. 오 과장은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압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교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었죠. 알겠습니다. 은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 과장이 그녀의 자리에 앉으며 명호에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명호는 오 과장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오 과장은 그 시선을 느끼고 살짝 움찔했지만
곧 태어난 척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신공장 부지 인허가시군요. 어느 회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대한건설입니다. 오 과장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명호를 다시 봤어요. 얼굴이 약간 굳었습니다. 대한건설이라고요. 네. 문제 있습니까? 아, 아닙니다. 접수 잘하겠습니다. 오 과장은 서둘러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눈에 보였어요. 명호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접수가 끝나고 명호가 영수증을 받을 때 오 과장이 작게 말했어요.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제 명함입니다. 명호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아까 그 직원이 충분히 잘 처리하고 있었는데 왜 바꾸신 겁니까? 오 과장은 당황한 표로 얼버무렸습니다. 그게 규정상 큰 거는 과장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그런 규정은 없을 텐데요. 명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오 과장은 말문이 막혔어요. 주변 직원들도 긴장한 눈빛으로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다음부터는 처음 맡은 직원이 끝까지 처리하게 하십시오.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게 더 편합니다. 명호는 그 말을 남기고 창구를 떠났습니다. 오 과장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은교는 복사기 앞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누군가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낸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오 과장이 화를 낼 게 뻔했으니까요. 명호는 민원실을 나와 복도 구석으로 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방금 본 광경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런 식으로 일하고 있었군. 민원실 안에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그림자가 있었어요. 오 과장 같은 사람이 실세로 군림하며 직원들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죠. 은교 같은 성실한 직원은 오히려 눈밖에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명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시청 민원실 오 과장이란 사람 알아봐. 어떤 사람인지 뒷조사 좀 해줘.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명호는 다시 민원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은교가 보였어요. 그녀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일은 없었던 것처럼 평온한 표정이었죠. 저 아이는 저런 곳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걸까? 명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처음에는 은교를 시험하려 했어요. 아들의 여자가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려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은교가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보니 오히려 그녀가 걱정됐어요. 민원실로 돌아온 명호는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 넘게 그곳에서 은교를 지켜봤어요. 오 과장은 가끔 은교 쪽을 노려보듯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 뭔가 지시했어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은교를 힐끗힐끗 봤습니다. 명호는 그 모습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 자식이 뭔가 꾸미고 있군. 오후 4시쯤 오 과장이 은교의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은교 책상에 턱 놓으며 말했어요. 박 주임, 이 기업 인허가 건들 오늘 안에 다 처리해. 은교는 서류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양이 너무 많았거든요. 보통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의 3배는 됐어요. 과장님, 이걸 오늘 안에 다 하라고요. 왜 못해? 능력 있다며. 민원인한테 친절하다며. 그럼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오 과장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자기 일에 집중하는 척했어요.
아무도 은교를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은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억울했지만 참아야 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오과장은 만족한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은교는 서류 뭉치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곧 자세를 바로 하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할 수 있어. 해내야 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명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 당장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나서면 오히려 은교가 더 곤란해질 수 있었거든요. 저 자식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명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원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은교를 시험하려 했던 처음의 의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죠. 저녁 7시 민원실에는 은교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녀는 쉬지 않고 서류를 처리했어요. 손가락은 아팠고 눈은 침침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아침 민원실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직원들은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고 오 과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은교가 출근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피하듯 시선을 돌렸죠. 무슨 일이지? 은교는 가방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는데 오 과장이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박 주임, 과장실로 좀 와봐. 네, 지금 가겠습니다. 은교는 오 과장을 따라 과장실로 갔습니다. 방 안에는 민원 실장도 함께 있었어요. 실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앉아. 오 과장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은교는 불안한 마음으로 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 주임, 큰일 났어. 실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어제 처리했던 대한건설 신공장 부지 인허가 서류가 분실됐어. 원본 서류 말이야. 은교는 눈이 커졌습니다. 네. 분실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분명히 보관함에 넣어뒀는데 보관함을 확인해 봤는데 없더군. 내가 마지막으로 만진 사람이야. 오 과장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은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넣어뒀어요. 다른 곳을 더 찾아봐야 합니다. 이미 다 뒤졌어. 없어. 실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박 주임, 솔직히 말해. 혹시 실수로 어디 두고 온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규정대로 처리했어요. 은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지만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어요. 일단은 조사가 진행될 거야. 그동안 민원 업무는 중단하고 실장의 말에 은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은교는 과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민원실로 돌아가자 동료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김 대리는 고개를 돌렸고 이 주임은 모른 척 자기 일에 집중했습니다. 은교는 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화면에는 오늘 처리해야 할 민원 목록이 떠 있었어요. 하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은교의 창구로 한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 도와드렸던 분이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계셨죠.
아가씨, 나 기억하시오. 지난주에 도와주셨던. 은교는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지친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네, 기억합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때 말씀하신 서류 발급하러 왔소. 오늘 되나요? 은교는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신청했던 서류는 오늘 발급 가능했어요. 하지만 자신은 지금 업무 중단 상태였습니다. 은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했어요. 민원인과의 약속은 지켜야 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발급해 드릴게요. 은교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출력했습니다. 옆에서 오 과장이 쳐다봤지만 은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할아버지는 서류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아가씨. 덕분에 일 처리했소. 천만에요. 조심히 가세요. 할아버지가 떠나고 오 과장이 은교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주임,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알아? 업무 중단이라고 했잖아. 민원인과의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은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약속? 내가 지금 그런 소리 할 처지야. 오 과장이 비웃듯 말했지만 은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은교는 혼자 민원실에 남았어요. 도시락을 꺼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외국인 부부가 민원실로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은교가 도와줬던 사람들이었어요. 아기를 안고 온 부부였죠. 헬로, 리멤버 미. 여자가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은교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 지었어요. 네, 기억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땡큐. 서류 주러 왔어요. 여자는 감사 인사를 전하려 온 것이었습니다. 은교가 도와준 덕분에 서류가 잘 처리됐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한 거예요. 노. 당신 굿펄슨. 여자는 은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은교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외국인 부부가 떠나고 은교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이런 순간들이 그녀를 버티게 해줬어요. 오후 2시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교야,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시청에서 무슨 일 있다고 하시던데. 은교는 놀랐습니다. 아버님이 어떻게 아세요? 잘은 모르겠어. 근데 표정이 심각하시더라. 은교야, 무슨 일 있어? 은교는 잠시 망설이다 사실을 말했습니다. 서류 분실 사건과 자신이 책임자로 지목된 것까지요. 뭐?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지금 갈게. 안 돼, 준호 씨. 오지 마. 은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나는 내 방식으로 해결할 거야. 당신이 나서면 안 돼. 하지만 믿어줘.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분명히 밝혀질 거야.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 전화를 끊고 은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렸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후 4시쯤 민원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명호였어요. 그는 민원실을 둘러보다 은교를 발견했습니다. 은교는 명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 그 민원인이 이렇게 깔끔한 차림으로 다시 온 것도 놀라웠지만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명호는 은교의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지난번에 접수한 서류건으로 왔습니다. 혹시 문제 있나요? 은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에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명호는 은교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여전히 정중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교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명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그럼 진행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명호는 민원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로 나와 멈춰서서 생각에 잠겼어요. 이미 저 아이를 시험하려 했던 내가 잘못이었어. 명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과장 조사 어떻게 됐나? 회장님,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고서 정리 중입니다. 빨리 해. 오늘 안으로 내 책상에 올려놔. 알겠습니다. 명호는 다시 민원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은교가 보였어요. 그녀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무언가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진실을 밝혀줄 테니. 저녁 퇴근 시간, 은교는 마지막으로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억울한 하루였지만 민원인들을 도운 순간만큼은 보람 있었어요. 민원실을 나서는데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박 주임 미안해. 나도 뭐라 말하기가. 괜찮아요. 이해해요. 은교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김 대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시청을 나선 은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저녁 노을이 보였어요.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은교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어깨는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어요. 멀리서 명호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 아이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아들 눈이 정확했어. 명호는 조수석에 놓인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오과장에 대한 조사 결과였어요. 내용을 훑어보며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자식이 이런 짓을 저질렀군. 명호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시청 감사실에 연락해. 내가 직접 만나겠다고 전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차가 출발했습니다. 명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은교야, 이제 곧 내 결백이 증명될 거다. 조금만 더 견뎌라. 다음 날 아침 은교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이었죠. 민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은교는 책상 위에 놓인 노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공식 문서를 담는 봉투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징계 절차 통보서가 들어 있었어요. 중요 서류 분실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징계 절차에 들어감을 통보합니다. 은교는 종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주임. 뒤에서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은 민원 접수 업무에서 제외야. 대신 문서 정리나 보조 업무를 맡아줘. 알겠습니다. 하지만 실장님, 은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미 약속한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연락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하지만 새로운 민원은 받지 마. 감사합니다. 은교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자신이 처리 중이던 민원 목록이 떠 있었어요. 외국인 가족의 체류 서류, 노인의 복지 신청, 장애인 주차증 발급 등 모두 15건이었습니다.
이 사람들과의 약속은 지켜야 해. 은교는 하나하나 확인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새로운 민원은 받을 수 없지만 이미 진행 중인 일들은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어요. 오전 10시쯤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가 민원실로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 은교가 도와드렸던 분이었어요. 아가씨, 오늘 서류 나온다고 했지. 은교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 지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녀는 서류를 출력해서 할아버지께 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서류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덕분에 손자 장학금 신청할 수 있겠소. 다행입니다. 손자분 공부 잘하시겠네요. 그럼 우리 손주가 1등이라오.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은교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순간들이 자신을 버티게 해줬습니다. 점심시간 은교는 혼자 민원실에 남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한 숟가락 떠먹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은교야, 점심 먹었어. 응, 지금 먹고 있어. 뭐 먹어? 제대로 먹고 있는 거 맞아? 준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은교는 도시락을 내려다보며 작게 대답했어요. 도시락 먹고 있어. 괜찮아. 은교야. 준호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나 지금 내 옆에 있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전화했어. 미안해. 내가 직접 가서 안아주고 싶은데. 은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전화해줘서 고마워. 은교야, 너 정말 대단해. 억울한 상황인데도 민원인들 끝까지 챙기더라. 어떻게 알았어요? 아침에 시청 앞 지나가다가 봤어. 할아버지 도와주는 거. 나는 정말 내가 자랑스러워. 은교는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당연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는 거야. 준호의 말에 은교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억울하고 외로웠던 마음이 조금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준호 씨, 응,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당신 믿음 덕분에 버틸 수 있어. 나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은교야, 저녁에 보자. 내가 퇴근 시간에 데리러 갈게. 알았어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은교는 도시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아까보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그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오후 2시 민원실에 중년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외국인 며느리의 체류 서류를 문의하러 온 분이었어요. 은교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성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계셨죠? 아이고, 아가씨. 서류 나왔나요? 네, 오늘 발급됐어요. 여기 있습니다. 은교는 준비해둔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성은 서류를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 아니었으면 우리 며느리 큰일 날 뻔했어요. 천만에요. 제가 할 일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데 가니까 귀찮아하고 대충대충 하던데 아가씨는 끝까지 챙겨주셨잖아요. 여성은 은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일 있다던데 억울한 일 당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나요? 은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은 며느리분 잘 돌봐주세요. 정말 착한 아가씨네. 꼭 잘 되셔야 해요. 여성이 떠나고 은교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이 도운 사람들이 이렇게 고마워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후 4시쯤 멀리서 명호가 민원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도 구석에 서서
유리문 너머로 은교를 바라봤어요. 은교는 여전히 민원인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 아이는 정말 특별하구나. 명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은교를 시험하려 했어요. 아들의 여자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려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은교는 시험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명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사 결과 나왔나? 네, 회장님. 오 과장의 비리가 상당히 많이 드러났습니다. 서류 조작, 청탁 수수 등이 확인됐습니다. 좋아. 그 자료 시청 감사실에 전달해. 그리고 내일 아침 감사실장과 약속 잡아놔. 알겠습니다. 명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은교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지금 한 젊은 남자에게 서류 작성법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표정은 피곤해 보였지만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밝고 친절했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라, 은교야.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줄 테니. 저녁 5시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동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은교를 보는 시선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김 대리가 가방을 챙기며 은교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주임, 오늘도 수고했어. 네, 김 대리님도요. 힘내. 진실은 밝혀질 거야. 김 대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민원실을 나갔습니다. 은교는 그 뒷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조금씩이지만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은교는 마지막으로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15건의 민원 중 5건을 처리했어요. 남은 10건도 차근차근 마무리할 생각이었습니다. 민원실을 나서 시청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저녁 공기가 상쾌했어요. 그때 주차장 쪽에서 누군가 손을 흔드는 게 보였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차에 기대서서 은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교는 준호에게 걸어갔습니다. 준호는 미소 지으며 은교의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야. 방금 왔어. 같이 가자. 고마워요. 점심때 전화해줘서도. 당연한 거지. 나는 항상 내 편이야. 준호는 은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은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준호 씨,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당연하지. 너는 누구보다 잘하고 있어. 고마워요. 당신이 믿어줘서. 나뿐만 아니야. 내가 도운 사람들도 다 너를 믿고 있어. 준호의 말에 은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명호는 서재에서 오과장 조사 보고서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런 자식이 민원실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다니. 명호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내일 당장 움직이자. 명호는 비서에게 지시사항을 정리해서 문자로 보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은교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민원인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민원실 문을 여는 순간 은교는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고 오 과장의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지? 은교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때 실장이 다가왔어요. 박 주임, 좋은 소식이 있어. 감사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오늘 오후에 조사 결과 발표가 있을 거래. 은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일단 기다려봐. 좋은 쪽으로 풀릴 것 같아. 실장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은교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걸까요? 다음 날 오전 10시 시청 감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후 2시에 민원실 서류 분실 사건 관련 조사 결과 발표가 있을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은교는 책상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4시간이나 남았어요. 마음이 조마조마했지만 그녀는 평소처럼 민원인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53번 민원인님, 은교가 번호를 불렀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아기를 안고 왔어요. 며칠 전에 도와드렸던 분이었습니다. 아가씨, 저 기억하시죠? 출생신고 도와주셨던. 네, 기억해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 그게요. 아가씨가 억울한 일 당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증언하러 왔어요. 은교는 깜짝 놀랐습니다. 증언이요. 네. 그날 저도 여기 있었거든요. 아가씨가 서류를 보관함에 넣는 거 봤어요. 분명히 잘 넣으셨어요. 여성은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제가 그날 시간이랑 상황을 다 적어왔어요. 감사실에 제출하려고요. 은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아가씨가 저희 도와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죠. 여성은 미소 지으며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기도 은교를 보고 방긋 웃었어요. 11시쯤 이번에는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손자와 함께 온 것이었어요. 아가씨, 나도 증언하러 왔소. 할아버지, 그날 내가 늦게까지 여기 있었거든. 아가씨가 문 잠그고 나가는 것까지 봤소. 분명히 서류 잘 챙겼어.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눈짓했습니다. 손자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할아버지가 그날 사진을 찍으셨어요. 민원실 풍경 찍는다고. 여기 보세요. 시간도 찍혀 있고 보관함도 보여요. 사진에는 오후 5시 45분이라는 시간과 함께 은교가 보관함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은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울지 마.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아가씨는 좋은 사람이라오. 정오가 되자 외국인 부부도 찾아왔습니다. 통역사를 데리고 온 것이었어요. 우리도 증언하고 싶어요. 그날 우리 여기 있었어요. 박 주임님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통역사가 부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우리 그날 영상 찍었어요. 감사 인사하려고. 여기 박 주임님 일하는 모습 다 있어요. 영상에는 은교가 서류를 정리하고 보관함에 넣고 문을 잠그는 모습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 기록도 정확했어요. 은교는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도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와 자신을 지켜주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민원실 동료들도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김대리는 눈시울을 붉혔고 이 주임은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들이 침묵했던 것이 부끄러워진 것이었죠. 오후 1시 명호가 시청 감사실에 도착했습니다. 감사실장이 그를 맞이했어요. 회장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중요한 일이니까요. 명호는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오 과장에 대한 조사 자료입니다. 우리 회사 측에서 독자적으로 조사한 내용이에요. 감사실장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데요. 네. 오 과장은 여러 기업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허가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도 박은교 주임을 제거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꾸민 것으로 보입니다. 명호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오 과장의 측근 직원 진술서입니다. 그날 밤 오 과장의 지시로 서류를 옮겼다고 자백했어요. 감사실장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회장님, 이 자료들 정말 귀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날 민원인이었습니다. 박은교 주임의 업무 태도를 직접 봤어요. 그녀는 결코 이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명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감사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모든 것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오후 2시 시청 소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민원실 직원들, 감사실 관계자들, 그리고 몇몇 민원인들이 자리했어요. 은교는 가장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감사실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민원실 서류 분실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은교는 두 손을 꼭 쥐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교 주임은 무고합니다. 은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조사 결과 서류는 박은교 주임이 규정대로 보관했으며 그 이후 오 과장의 지시를 받은 측근 직원이 의도적으로 서류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료를 넘기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또한 여러 민원인들의 증언과 사진, 영상 자료를 통해 박은교 주임의 결백이 입증됐습니다. 오 과장은 박은교 주임을 제거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계획적으로 조작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민원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오 과장은 즉시 직위 해제되며 관련 비리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실장이 발표를 마치자 뒷문이 열렸습니다. 명호가 들어왔어요. 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호는 단상에 올라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저는 대한건설 회장 박명호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은교는 눈을 크게 떴어요. 그날 민원인이 회장이었다니. 저는 이번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분실됐다는 서류는 제 회사 것이었으니까요. 명호는 은교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박은교 주임을 직접 만났습니다. 민원인으로서 그녀의 업무 태도를 봤어요. 그녀는 어떤 민원인에게도 차별 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명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은교 주임은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시민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 사회의 잘못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명호의 말이 모든 이의 가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박은교 주임의 결백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명호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은교와 눈이 마주쳤어요. 명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교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원인들은 은교에게 다가와 축하 인사를 전했어요. 아가씨, 정말 잘 됐어요. 수고 많았어요. 이제 마음 편히 일하세요. 은교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박 주임 미안해. 내가 너를 믿어줬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이해해요. 은교는 미소 지었습니다. 김대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 잘 부탁해. 내가 있어서 우리 민원실이 더 좋아질 것 같아.
이 주임도 다가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가 옳았어. 은교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다시 시작해요. 회의실을 나선 은교는 복도 창문 앞에 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쳐 들어왔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은교야. 은교는 돌아서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품에 안겼어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생 많았어. 정말 수고했어. 준호는 은교를 꼭 안았습니다. 은교는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억울했던 시간, 외로웠던 순간들이 모두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준호의 속삭임에 은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이제 끝난 것이었어요. 오후 2시 시청 3층 소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은교는 떨리는 다리로 안으로 들어섰어요. 회의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을 중심으로 의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미 여러 사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감사실 직원들, 민원실 동료들, 그리고 은교를 도와줬던 민원인들도 보였어요.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 아기를 안은 젊은 여성, 외국인 부부가 통역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은교는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오 과장이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테이블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감사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절차를 위한 회의가 아닙니다.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자리입니다. 감사실장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민원실 서류 분실 사건에 대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은교는 두 손을 꼭 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조사 결과 박은교 주임은 서류를 규정대로 처리했습니다. 오후 5시 40분 그녀는 서류를 보관함에 넣고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감사실장이 사진 자료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찍은 그 사진이었어요. 이후 오후 6시 15분 오 과장의 지시를 받은 측근 직원이 보관함을 열고 서류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오 과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측근 직원은 이미 모든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오 과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감사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들었습니다. 또한 오 과장은 지난 3년간 여러 기업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허가 과정을 조작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대한건설 회장님께서 확보해 주신 자료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민원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때 회의실 뒤쪽에 앉아있던 명호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어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호는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의 걸음걸이는 당당했지만 표정에는 진지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대한건설 회장 박명호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민원실 직원들은 눈이 커졌어요. 은교도 긴장한 표정으로 명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날 민원인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박은교 주임을 직접 만났습니다. 명호는 은교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처음에 저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급 공무원, 민원실 직원. 솔직히 말하면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명호의 고백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박은교 주임은 어떤 민원인에게도 차별 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에게도 다른 누구에게도요. 명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그날 지저분한 차림으로 일부러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그녀를 시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친절했고 정확했고 진심이었습니다. 은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명호가 그런 의도로 왔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배웠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직함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한다는 것을요. 명호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박은교 주임 같은 공무원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그건 우리 사회의 잘못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나아집니다. 명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인정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대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주임은 눈을 감았어요. 다른 직원들도 부끄러운 표정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은교를 외면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워진 것이었죠. 감사실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박은교 주임은 모든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가장 원칙을 지킨 직원이었습니다. 은교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 숨을 천천히 내쉬었어요. 가슴속에 쌓여있던 억울함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오 과장은 즉시 직위 해제되며 비리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오 과장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이상으로 조사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이 말을 마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뒤쪽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였어요. 그는 손바닥이 빨개지도록 박수를 쳤습니다. 곧 아기 엄마도 박수를 쳤습니다. 외국인 부부도 함께 박수를 쳤어요. 그 박수는 점점 커져서 회의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민원실 직원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리가 먼저 일어서며 박수를 쳤고 이 주임도 따라 일어섰어요. 실장도 다른 직원들도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은교는 자리에 앉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억울함에서 벗어난 안도의 눈물이었죠. 명호도 다짐이었습니다.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게 챕터 4는 권력의 그림자와 은교의 외로운 싸움을 보여주며 막을 내렸습니다. 명호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고 오 과장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죠. 그의 눈에도 감동이 어려 있었어요.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축하가 아니었어요. 은교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었고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안도였으며 앞으로 달라지겠다는. 은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밀며 은교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정말 잘 됐소.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을 받은 거요. 할아버지,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아기 엄마도 다가와 은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저희가 용기 낼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여러분이 없었으면 진실을 밝히기 어려웠을 거예요. 외국인 부부도 통역사를 통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기쁩니다. 좋은 사람 이겼습니다. 은교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붉어져 있었어요. 박 주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믿어줬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이해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겁쟁이였어. 너를 외면했어. 김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교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이 주임도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미안해. 정말로. 알아요. 괜찮아요. 은교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그녀는 동료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해하고 받아들였죠. 명호가 은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어요. 고생 많았습니다. 은교는 명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제가 배웠습니다. 명호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아들이 사랑할 만한 사람입니다. 이제야 그걸 제대로 알았습니다. 은교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을 알게 돼서요. 회의실 밖 복도에서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은교가 나오자 그는 달려왔어요. 은교야. 은교는 준호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는 은교를 꼭 안았어요. 끝났어. 정말 끝났어. 응. 꿈 같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소 지으며 바라봤어요. 명호도 회의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방해하지 않았죠. 저녁 햇살이 복도 창문으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어요. 마치 봄볕처럼요. 은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어요. 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사건이 해결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원실은 여전히 바빴지만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어요.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지 않았고 대화도 편안해졌습니다. 은교는 평소처럼 9시에 출근했습니다. 책상에 앉으려는데 김 대리가 커피를 들고 왔어요. 박 주임, 이거 마셔. 내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야. 고마워요, 김 대리님. 미안한 마음에 산 거야. 요즘 계속 미안해서. 김 대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은교는 커피를 받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만 미안해하세요. 그래도 내가 힘들 때 도와주지 못해서 정말 후회돼. 은교는 김 대리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대리님도 힘든 입장이셨잖아요. 이해해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김 대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점심시간 은교는 동료들과 함께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먹곤 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 주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박 주임 같이 먹자. 오늘 메뉴가 괜찮던데. 그래요. 같이 먹어요. 식당 테이블에 4명의 직원이 둘러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가벼운 대화가 오갔어요. 업무 이야기도 하고 주말 계획도 나눴습니다. 박 주임, 너 정말 대단해.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어? 이 주임이 물었습니다. 은교는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대답했어요. 침착하지 않았어요.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밤에 잠도 잘 못 잤고, 그래도 민원인들 끝까지 챙기더라. 나였으면 못했을 거야. 저는 그냥 제 일을 한 거예요.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은교의 말에 동료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김 대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있었기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았어. 정말로.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우리는 눈치만 보고 형식적으로 일했잖아. 근데 너는 달랐어.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했지. 김대리의 말에 이 주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솔직히 나는 민원인들 귀찮다고만 생각했어. 근데 너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저도요. 이제는 좀 더 마음을 담아서 일하려고요. 다른 직원도 말했습니다. 은교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다들 고마워요. 그런 말 해줘서 우리가 더 고마워. 내가 민원실을 바꿔줬어. 식사를 마치고 민원실로 돌아오는 길, 은교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정말 동료들과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어요. 오후 3시쯤 은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은교야, 저녁에 시간 있어. 응, 왜? 아버지가 저녁 식사하자고 하셔. 우리 집에서. 은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떨리는데. 괜찮아. 아버지가 너 보고 싶어 하셔. 제대로 인사하고 싶다고. 알았어. 뭐 준비해 갈까?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돼. 내가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전화를 끊고 은교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명호가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한 것은 공식적인 인정을 의미했어요. 저녁 7시 준호가 은교를 데리러 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회장 공간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준호가 은교의 손을 잡았습니다. 긴장하지 마. 아버지 많이 부드러워지셨어. 그래도 떨려. 처음 제대로 인사드리는 거잖아. 잘 될 거야. 아버지가 이미 너를 인정하셨어. 회장 공간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대문이 열리고 넓은 정원이 보였어요. 은교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현관에서 명호가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어요. 어서 와요. 오느라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은교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명호는 미소 지으며 손짓했어요. 들어와요. 편하게 생각하고. 거실은 고급스러웠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한정식이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도 나와 은교를 맞이했습니다. 은교 씨, 처음 뵙겠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인사가 늦었습니다. 아니에요. 자, 앉아요. 편하게.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명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은교 씨, 그동안 힘들었죠? 괜찮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당신을 대했습니다.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명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은교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가진 직함이 아니라 당신이 보여준 행동을 봤어야 했습니다. 그게 사람을 평가하는 진짜 기준인데 저는 그걸 잊고 있었어요. 은교는 명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회장님, 괜찮습니다. 저도 회장님을 이해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 잘못은 분명합니다. 명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은교 씨, 우리 준호와 결혼하고 싶다고 들었습니다. 은교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준호도 긴장한 표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영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며느리가 되어준다면 영광입니다. 명호의 말에 은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준호는 은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니다. 내가 감사하지. 좋은 사람을 알게 됐으니까. 준호의 어머니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교 씨, 앞으로 잘 부탁해요.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더 고마워요.
따뜻한 저녁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야기꽃이 피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은교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명호가 서재로 은교를 불렀습니다. 준호도 함께 들어갔어요. 은교 씨, 이걸 드리고 싶습니다. 명호는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은교가 열어보니 아름다운 빛이 팔찌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며느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은교는 감동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귀한 걸 받아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은교는 팔찌를 소중히 받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준호를 부탁합니다. 이 녀석 좀 단단히 잡아줘요. 명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아버님. 은교는 처음으로 명호를 아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명호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어요. 밤 10시 준호가 은교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차 안에서 은교는 팔찌를 내려다봤어요. 정말 꿈 같아. 아버님이 이렇게까지 인정해 주실 줄은. 너니까 그런 거야. 아버지가 내 진심을 봤어. 고마워, 준호 씨.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우리 함께 온 거지. 은교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눴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어요. 다음 날 민원실에서 오과장 후임으로 새로운 과장이 부임했습니다. 젊고 개혁적인 성향의 과장이었어요. 앞으로 우리 민원실은 시민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일합시다. 새 과장의 말에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교는 희망을 느꼈어요. 정말 민원실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김 대리가 은교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주임, 너 덕분에 민원실이 좋아지고 있어. 진짜로.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특별해. 내가 시작을 만들었어. 은교는 민원실을 둘러봤습니다. 동료들은 민원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더 친절해졌고 더 진심이 담겼습니다. 창구에서 노인을 도와주는 이주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과 달리 천천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은교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달라지고 있구나. 은교는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오늘 처리할 민원 목록을 확인했어요. 여전히 바빴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박은교 주임님, 한 젊은 여성이 창구로 왔습니다. 얼굴이 낯익었어요. 혹시 저 기억하세요? 지난달에 사업자 등록 도와주셨던. 아, 네. 기억해요. 잘 되셨어요. 네, 덕분에 가게 잘 열었어요. 감사 인사드리러 왔어요. 여성은 작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정말 고마웠어요. 은교는 꽃다발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업 잘 되시길 바랄게요. 꼭 잘 될 거예요. 주임님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따뜻한 것 같아요. 여성이 떠나고 은교는 꽃다발을 책상에 놓았습니다.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어요. 이래서 이 일을 하는구나. 은교는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감사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일의 보람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이 되어 있었어요. 시청 앞 정원에는 벚꽃이 만개했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 은교는 시청 근처 카페에서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 예식장 구경을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창밖으로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은교 씨,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은교는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명호였습니다. 평소의 양복이 아니라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진지함과 함께 약간의 긴장이 어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여기를? 준호한테 들었습니다. 오늘 예식장 구경 간다고. 그 전에 잠시 시간을 내줄 수 있을까요? 은교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앉으세요. 명호는 은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명호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교 씨, 오늘 이렇게 찾아온 건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서입니다. 회장님, 이미 충분히. 아닙니다. 명호가 은교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평생을 사업가로 살았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겉모습을 먼저 봤습니다. 학벌, 집안, 직급.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명호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은교 씨를 처음 들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구급 공무원, 민원실 직원. 그 단어들만 듣고 판단했어요. 우리 집안과는 격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은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명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명호는 은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을 직접 만났을 때 저는 지저분한 차림으로 일부러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시험하려 했어요. 과연 우리 아들의 여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죠. 은교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의 민원인. 그가 바로 명호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놀라움. 당신은 제게 차별 없이 친절했습니다. 끝까지 진심이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민원인에게 그랬죠. 명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편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명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었어요. 당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저는 비로소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제가 무시했다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회장님, 은교 씨. 명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은교는 명호의 담담한 사과에 오히려 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편견을 가진 것은 분명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은교 씨. 명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저는 이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당신은 단순히 성실한 공무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에요. 원칙을 지키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명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당신과 우리 준호가 결혼한다니 다행입니다. 늦게나마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 은교는 명호의 솔직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님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준호 어머니도 당신을 빨리 만나고 싶어 하더군요. 명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취 팔찌입니다. 며느리에게 주는 것이죠.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초록빛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받으세요. 은교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준호 잘 부탁합니다. 명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은교는 처음으로 명호를 아버님이라 불렀습니다. 명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고맙습니다, 딸.
이제부터 당신은 우리 딸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오해와 편견이 모두 녹아내리고 진심만 남은 순간이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보고 멈칫했어요. 아버지, 은교야. 명호는 일어서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호야, 이리 와라. 준호가 다가오자 명호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은교 씨와 잘 이야기했다. 좋은 사람이더라. 아버지, 결혼 준비 잘해라.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준호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명호의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뭘? 당연한 일이지. 세 사람은 카페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분홍빛 꽃잎이 마치 축하하듯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구나. 명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은교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님. 정말 아름다운 봄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봄이 왔어. 명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을 결혼식이라고 들었다. 예식장은 정했나? 아직이에요, 아버님. 오늘 보러 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가겠다. 은교와 준호는 놀라서 명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이요. 예식장 보는데 내가 빠질 수 없지. 명호는 덤덤하게 말했지만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좋아요, 아버님. 같이 가요. 세 사람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벚꽃길을 따라 걸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은교 씨, 아니 은교야. 명호가 말을 고쳤습니다. 이제 편하게 은교라고 불러도 되겠지. 네, 아버님. 나도 많이 배웠어.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한다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거더라고. 명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앞으로는 회사 사람들도 그렇게 대할 거야. 직급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보려고. 멋지세요, 아버님. 아니야. 너한테 배운 거지. 고맙다, 딸. 은교는 명호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명호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준호는 두 사람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와 은교가 이렇게 가까워진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벚꽃길 위로 세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드리워졌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 아래 가족이 된 세 사람은 행복한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